데디베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뭐랄까 벼랑 끝에서 아주 극적인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이죠. 일동제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소식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일동제약의 현재 가치, 이게 과연 혁신과 또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한 합리적인 재평가인가 아니면 단 하나의 신약이라는 신기루에 기댄 투기적 거품인가? 저는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너무 섣부른 낙관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평가는 신약 개발이라는 그 거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가치 평가라는 위험 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리죠. 일동제약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회사의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불과 3년 전만 해도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가 넘는 말 그대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153%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7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섰죠.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맨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을 넘어서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등장한 겁니다. 그 비만 치료제 말씀이시죠? 네.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ID110-5211-56입니다. 임상 1상에서 기존 경쟁 약물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초기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시장은 바로 이 지점에 열광하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40% 넘게 오른 건 이런 근본적인 체력 개선과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합리적인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채 비율을 낮추고 흑자를 낸 건 분명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성과의 질을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응급처치였는지를요. 질이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분기의 매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건 마치 몸이 아파서 살이 빠진 사람을 보고 건강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외형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비용을 줄여서 만든 이익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그 신약 하나로 돌아갑니다. 모든 희망을 아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그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걸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4배에 달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의 순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1,000원을 받는데 시장에서는 그 주식을 4,000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나머지 3,000원은 순전히 신약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꿈에 대한 가격 표현 셈이죠. 그 꿈이 깨지면 주가도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신약 후보 물질 ID110-5211-56 이게 정말 일동제약의 미래를 바꿀 황금알인지 아니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신기루인지 말이죠. 저는 황금알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나요? 물론 신약 개발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1상에서 나온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라는 데이터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은 주사제가 대부분인데 복용 편의성이 높은 경구용 약물이 이런 효과를 낸다는 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왜 이 물질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바로 이 데이터 때문이죠. 만약에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된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평가될 겁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투기가 아니라 초기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 평가의 과정인 거죠. 잠깐만요. 그 객관적 사실이라는 표현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상 1상은 본래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을 주로 확인하는 아주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초기 단계죠. 여기서 나온 약효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성공을 보장하는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상 결과는 정말 환상적이었지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사라져간 신약 후보 물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이제 막 그 계곡 입구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계곡을 다 건넌 것처럼 가치를 매기는 건 이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닐까요? 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보죠. 단순히 빚만 줄인 게 아닙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쌓아두는 이익잉여금, 즉 유보율이 400%대에서 600%대로 높아졌어요. 이건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연구개발 R&D 자금을 외부에 손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체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최근 14%대로 올라섰는데요. ROE는 주주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 수치가 개선됐다는 건 회사가 자본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의 부실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익의 원천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 ROE 14%가 견고한 매출 성장에서 나왔다면 저도 뭐 두 손 들고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사료에 명시된 것처럼 고강도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가 그 배경입니다. 네. 즉 돈을 더 잘 벌어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인력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 같은 씀씀이를 줄여서 만든 이익이라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성장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익을 계속 내려면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확실한 동력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또다시 신약 하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튼튼한 본업이라는 안전판 없이 신약 개발이라는 외주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와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PBR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PER은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약 31배 수준입니다. 이게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말은 이익 규모에 비해 주가가 아직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고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미리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주가 상승은 미래 가치를 향한 합리적인 여정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일수록 PER은 의미 없는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으로 간신히 만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이익을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죠. 오히려 기업의 근본적인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PBR이 현재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1,000원짜리 자산을 4,000원에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00원이라는 가격은 불과 한 달 만에 40%나 급등해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가치 반영이라기보다는 소위 포모, 즉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과열의 신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는요, 작은 악재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령 다음 임상 단계에서 데이터가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는 소식만 나와도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고 주가는 급격한 조정을 겪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 전환과 부채 감축이라는 재무적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튼튼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그 발판 위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신약 개발에 내재된 위험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긍정적인 데이터와 시장의 평가는 그 잠재력이 리스크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동제약의 체질 개선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하지만 현재 시장의 평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업계 평균을 훌쩍 넘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단한아세 파이프라인에 모든 것을 건 위험한 구조는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뜨거운 기대보다는 냉정한 관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최종 입장입니다. 네, 양측 모두 일동제약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한 것처럼 혁신 신약의 엄청난 잠재력과 재무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 그리고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과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신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말보다는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글로벌 이상 진입 소식이나 혹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비로소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이 자료에 담긴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동제약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